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 질병과 등급자는 몇 명인지, 등급 기준 미달자는 몇 명인지 그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고엽제 후유 의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고엽제 후유 의증으로 등급자는 5만 111명, 등급 기준 미달자는 3만 5,715명입니다. 자, 5만 111명 등급자 중에서 19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이 19가지 질병 중에서 4개는 2023년 아마 하반기쯤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약 2,800명이라고 제가 몇 개의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되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보훈처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아마 그와 관련돼서 신체 검사를 다시 받든지 아니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해서 전상군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공상군경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급 안에만 들어오시게 되면 본인들이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 보상금도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 잘 찾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엽제 후유 의증입니다. 고엽제 후유 의증에서 제가 이렇게 매월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이유는 이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자기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이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등록을 하다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뒤 잘 계산을 해서 내가 이거를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등록을 안 해도 되는지 그와 관련된 영상들도 계속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끝까지 잘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내 몸에 질병이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등급 기준 미달자들은 맘 놓고 등록을 해도 되지만 경도 장애가 됐든 중등도 장애가 됐든 고도 장애가 되었든 이미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 몸에 있는 상위처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을 잘라내고 등급을 받은 건지에 따라서 추가로 등록을 할지 안 할지 생각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내 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도 잘 살펴보고 또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상들을 제가 매월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엽제 후유 의증과 관련된 19개 질병을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급자를 제가 불러드리면 그 밑에 있는 숫자는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질병으로 등급되었는지, 그러니까 등급자로 등록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잘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질병에 등록된 경우가 많다. 그러면 본인들 몸에 있는 질병도 그와 같다. 그러면 등록될 확률이 그만큼 많다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광 과민성 피부염으로 164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60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상성 건선 58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 1644명인데 2305명은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등록되신 분들보다도 등급 기준 미달자가 더 많습니다. 자, 만성 단마진 85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성습진 8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장애 2044명이 등록되어 있고 뇌경색증 48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발성 신경마비
9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10명이 등록되어 있고 근위축성 신경측색 경화증으로 5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질환 44명, 악성 종양으로 17,267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성 종양은 고엽제 후유증에서 등록되어 있는 암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암이, 그러니까 본체에서 고엽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그런 암들이 악성 종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악성 종양 중에서 방광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간질환, B형, C형 간염은 제외한 1,402명이 등록되어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13,368명, 2777명은 등급 기준 미달입니다. 여기 또한 등록자보다도 등급 기준 미달자가 더 많습니다. 고혈압은. 자, 다음 뇌출혈 95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증 1025명이 등급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혈성 괴사증 697명이 등급자입니다. 고지혈증 427명이 등급되어 있는데 4,925명, 그러니까 자그마치 10배가 넘네. 12배네요. 12배나 많은 숫자는 등급 기준 미달자입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판정 2,444명, 기타 501명, 이렇게 해서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해서 등급자로 51,111명, 등급 기준 미달자로 35,715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 중에서 고엽제 후유증 2세 질병이라고 또 있습니다. 본인들 몸에 고엽제 후유증과 관련된 질병들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2세가 만약 2세 환자 척추 이분증, 은폐성 제외한 그런 질병이 있다.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2세에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2세 환자 하지마비 척추병변, 2세 환자 말초신경병, 이렇게 해서 본인들 자녀들한테 이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면 먼저 검사를 해보고 보훈처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고엽제 후유증 질병 중에서 등급자, 등급 기준 미달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질병들이 내 몸에 있어도 그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무조건 생긴다고 해서 등록을 하다가 기존에 본인들 몸에 갖고 있는 그 상위 등급 또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다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른 영상에서 더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